정부가 올해와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프라로는 늘어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의대 교수들이 교육 여건을 자체 조사해봤더니 올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대 30곳 모두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EBS 뉴스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립대 전임 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자와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네,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의대 교수들은 꾸준히 이 정원을 너무 갑자기 2,000명 늘리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좋은 의사를 키우려면 당연히 질 높은 교육이 기본입니다. 각 의과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여건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게 그 말씀하신 의학교육 평가 인증입니다. 각 대학은 평가를 받고 나면 그리고 또 여기서 인증이 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의과대학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만약 교육 여건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인증을 받게 되면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못하거나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0개 대학 모두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현재는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지금 늘리기로 했죠. 입학 정원이 10% 이상 급격하게 늘면 의평원에서 정한 주요 변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주요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는 모두 30곳입니다. 평가 대상이 된 30개 대학 교수들은 의평원 기준에 맞춰서 이 교육 여건을 자체 점검해 봤더니 모두 불인증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불인증 의견서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교수들은 특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 가르칠 공간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할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이 불인증 의견서를 제출한 30개 대학 가운데 8곳이 그 근거를 또 자세하게 첨부를 했는데요. 이 의과대학은 보통 한 학년당 강의실이 한 곳 있습니다. 이곳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에 최대 수용 인원을 따져봐도 늘어난 입학 정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학교별로 100명 가까이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실습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집 정원이 200명으로 기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충북대의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60명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 120명으로 모집 정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영남대의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1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직접 환자 진료를 해보는 임상수유기 실습 공간,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학 도서관, 동아리실, 학생 휴게실도 대부분 현재 정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거라 봤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의평원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은 게 문제라면 예전에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식으로 학생들이 나눠서 분반 수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게 그 교수들의 의견입니다. 이 의대생들은 사실 배워야 할 분야가 또 넓고 알아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것과 다르게 의대생들의 시간표는 고등학교처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오후 분반 수업을 하고 싶어도 시간표를 건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분반을 하려면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보통 학년당 강의실은 하나뿐이어서 강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 문제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칠 사람, 그러니까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반에 나눠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교수도 더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채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가 문제입니다. 의평원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교수는 최소 25명 이상 뽑아야 되는데 한림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인증평가 당시에 그때도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4명만 있었고요. 또 의사 출신 기초의학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충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명대를 또 살펴보면요. 이것도 현재 기초의학 교수가 26명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는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학 분야 가운데 하나인 양리학 교실의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이 학교가 계속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의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교육에 연구 또 진료까지 하고 있어서 인력을 충원하려면 채용 인원이 정원 비례에서 느는 것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교수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처럼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느는 경우에는 적시에 필요한 교수를 데려오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면 교육과정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습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 의평원 기준을 보면 의학과 3, 4학년은 52주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임상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 뇌과, 외과, 산부인과, 또 소아청소년과 등을 비롯해서 20개 가까운 과를 돌면서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병동 규모나 환자 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정해진 상황에서 인원이 늘면은 당연히 임상 실습의 질, 또 실습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환자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임상 술기 시험도 치르기가 어려운데요. 이 동아대를 보면요, 현재 이틀에 걸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정원이 2배로 이상 늘게 되면 시험 기간 역시 늘려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늘게 되면은 감독 인원도 2배로 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교수들로 하려면 진료 같은 다른 업무들도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치르기가 어렵다. 이게 교수들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지금 밝힌 시기가 9월입니다. 석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내년 3월까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부가 이런 것들 시설 증축이나 또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빨리 확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국립대 교수도 3년간 1,000명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일단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있을 의학교육 평가 인증이 문제입니다. 의평원이 11월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평가 대상 학교에 다음 달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 발표 9월과 평가 인증 절차 시작 시기가 같아서 사실 제대로 관련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국립대 관련 정책만 내고 있는데 정원이 증가한 학교 32곳 가운데 23곳이 사립대입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는 따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융자 사업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증원은 확정됐는데 이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 작업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 9월까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차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